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준영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저는 오늘 제 경험과 함께 액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팁과 여러 가지 성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라는 정의가 아직도 모호하더라고요. 중장년이냐, 아니면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7, 80대에 국한된 말이냐. 되게 시니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좀 넓게 보면 예비까지 해서 40, 50, 60, 이 정도로 아마 여기 오늘 와주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그 대표님이 멘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멘토분들, 선배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세상과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나를 알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창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창업이 있고요. 돈을 쓰지 않는 창업이 있어요. 저는 돈을 쓰지 않는 창업만 8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만 있으면 글을 써서 그 글이 누군가한테 읽힌 글이 나한테 연락될 수 있는 그 글 밑에 내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강의 연락도 오고 또 관련해서 글이 좋았다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온라인 디지털에 익숙하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대부분 30년, 20년 이상 커리어를 쌓은 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30년을 일을 했으면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아니면 병원에 영업을 할 때 어떤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 세일즈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노하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 창업이라고 합니다.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식 창업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리어를 주제로, 커리어라는 건 진로죠. 우리가 살아올 때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좀 슬퍼져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공부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친구들은 이때부터 자살을 해요.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만큼 사회가 누르고 있어요. 성공과 부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근데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부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스위스 회사에 한국 매니저가 됐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지식 창업을 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 곁에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장 바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나이에 아이는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아이 등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원하고 같이 놀아주는 아빠로 7년째 살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보다 저를 좋아하고 아이가 필요할 때 아빠가 항상 있으니까 저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직업 자체, 생계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인터넷상에 나를 표현하면, 어떤 분은 유튜브만 해도 성공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글만 계속 올려도 그게 글이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연락들이 와요. 그래서 블로그만 시작해서 제가 3개월 만에 월 400만 원 정도를 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 해외 영업이라든지 제가 했던 커리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글 쓰는 거, 인터넷에다 글 쓰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적어도 10년, 20년 했는데 그분들한테 글 쓰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전문성 없어요. 저 전문성이 없어서 아직 용기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거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성,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의 글이 누구를 지목하냐면 다 시작하는 사람을 지목하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 인터넷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전문성은 시작하는 사람을 목표로 할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전문성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좀 끌어옮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틀, 제 역할이 총 9개예요. 총 9개의 N잡을 하고 있고요. 코치, 컨설턴트, 강사, 그리고 커리어랩 대표, 그 다음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다양한 걸 합니다. 어떤 때는 이 2개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이 2개가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 수익은 어느 정도로 지난 8년 정도 유지해 왔어요. 직장에 제가 다닐 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 벌어봤는데 지식 창업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8년 전부터 전체 정도 순수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제가 논리를 봤더니 결국에는 내 글이 영업사원이었던 거예요.
내가 저 블로그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도 블로그만 해요. 블로그 찬양용자가 아니라 블로그에 내 글을 일주일에 2개씩 계속 올렸어요. 한 번은 뭐 저기 취업, 한 번은 외국계 취업. 그럼 예를 들어 저기 아까 챗GPT랑 시니어 그 좋은 키워드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배워서 챗GPT 그다음 시니어 2개의 키워드를 넣어서 블로그 제목글을 넣고 내용들을 계속 올리면 연락이 안 올까요? 반드시 한 달 안에 강사 섭외로 오실 겁니다. 그렇게 1개, 2개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의 쓸모를 확장시켜라. 그리고 비즈니스의 본질은 뭐냐면 돕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서비스예요. 내가 누굴 도우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숨만 쉬어도 돈을 매기잖아요. 그리고 집만 옮겨줘도 얼마 줘야 돼요? 팁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건 무조건 다 비즈니스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키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블로그만 키워요. 서비스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첨삭해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력서를 첨삭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첨삭해주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잘 쓰는 법을 블로그로 한 10개쯤 올리는 순간 고객이 나타났어요. 저 이력서 잘 쓰고 싶은데 이력서 그 팁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한번 고쳐주는데 얼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만 원을 받았어요. 통장에 딱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쳐줬어요. 한 4시간 걸렸어요. 대충 써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후기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기를 잘 써줘가지고 후기를 또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몰려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영문 이력서를 한 달에 40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멀티 페르소나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라.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생산하는 사람이면 그게 크리에이터죠. 그게 가장 저는 시작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하니까 많은 사업자 대표님들 만나면 돈을 써서 하는 창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직원들 너무 힘들다. 관리하는 것 때문에 나 죽겠다. 내가 일을 다 한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에요. 저 혼자만 일하니까. 저 혼자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다양한 역할 정체성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블로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하는 링크드인이라는 SNS도 있는데 거기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을 하나 시원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다르게 탐색하고 경계성 끌어안기. 내가 경계성을 갖고 있대요. 내가 익숙한 것만 사람은 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것만.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지니까. 하지만 그 경계를 조금씩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으라는 거죠. 제가 코치라는 타이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10년 전에 적어놓은 글 보면 제가 코치의 코자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라는 건 내가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할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가치관에 맞는 일을 할 거예요. 1번, 저는 가족과 함께 언제나 하는 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직원을 많이 두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막 스케일업하고 투자를 100억, 200억 해줘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많이 벌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걸로도 제 아내와 저희 아기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과 지연, 활용과 개척. 브릿징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사람하고 연결되고 새로운 커뮤니티하고 연결되는 거. 오늘도 저희가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어린 연사분 중에서 전 30대 후반이에요. 사실은. 근데 4050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지 컨설팅은 4050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돼서 오늘 또 귀한 기회 주셔서 오게 됐고요. 브릿징. 그 다음에 브릿징은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본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아마 느끼시겠지만 제가 실력이나 지식은 제일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근데 저는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요. 진심을 다하려고 해요. 왜냐면 강사를 30년 했다고 해서 진심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강사 유명하다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고 너무 진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운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나 이거 운으로 성공했지만 너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치열해야 돼요. 정말 치열하고 때로는 내 주제에 대해서 되게 독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시간을 떠들 수 있는 주제를 찾아라. 오늘 이것만 답을 찾으셔도 인생이 바뀔 겁니다. 내가 10시간을 떠들어도 지치지 않는 주제를 찾아라. 그 주제는 나의 블로그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내 강의의 주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키워드에 앞으로 한 2, 3년 빠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라는 키워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커리어라는 키워드도 너무 행복한 저한테 이러한 어떤 변화를 줬던 키워드입니다. 아까 이보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니어 제가 멘토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멘토분이 50대 후반인데 그분이 돈, 건강, 외로움이 3대장이래요. 시니어의 문제, 어려움이래요. 돈, 일하는 거, 건강, 그 다음에 외로움.
아까 이제 대표님은 관계라고 말씀 주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내가 쓸모를 어떻게 연장시킬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돈을 쓰는 창업과 돈을 쓰지 않는 창업 중에 안 쓰는 창업만 해봤어요. 저는 몰라요. 사실 돈 쓰는 창업은 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만 현재는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아이템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이직이나 이력서로 시작했지만 면접으로 확장됐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에서 외국계로 확장됐고, 외국계에 있다가 해외 취업으로 확장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전문대학교에 나온 친구가 지금 두바이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시켜줬는데 되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해외에서 자기 역량을 키워가는 거. 제가 그나마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영어를 시작한 거예요. 20대 때 영어를 해서 영어를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7년 만에 작년 말에 뉴욕 주립대 송도 캠퍼스에서 영어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많이 실수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보람이 있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강의들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표적인 키워드는 희망퇴직이에요. 제가 왜 아직 30대 후반인데 4050을 만났을까요? 미국에 있는 코칭 회사에 제가 한국 파트너인데 그것도 SNS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명을 1시간 도와주면 제가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 만나요. 그럼 그걸로 한 4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거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 내가 글만 올렸는데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요즘은 석사, 박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희망퇴직, 그래서 40대도 만나고 50대도 만났어요. 어제도 50대 만났는데 결국에 마지막 찬스는 있어요. 그래서 55세 전에 부사장으로 입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이력서를 잘 고쳐서. 그래서 55세가 넘어가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50대만 넘어도 헤드헌터가 안 찾아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조금씩 내가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참한 두 가지 케이스를 봐요. 첫 번째, 누구는 글을 안 쓰고 살았고 누구는 조금씩 글을 써서 같은 30년의 경력인데 쓴 사람은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입을 닫고 살고요. 누구는 입을 이렇게 떠들고 살아요. 떠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브랜딩이에요. 나를 표현하는 거,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해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대 후반의 분들도 지금 해고를 생애에서 처음 당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충성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회사는 나를 자를 수 있다는 거를 20대도 알고 30대도 알아요. 열심히 취업한 공무원인데 왜 퇴사할까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생계를 고민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고민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제가 1대1로 아이를 봐요. 지금도. 그래서 이따 끝나면 바로 아이 보러 갑니다. 작년 여름에 계곡에 50번 갔어요. 아이가 가재를 좋아해서 가재를 많이 잡았고, 저는 참고로 미야사거리 살고요. 북한산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실현하면서 저는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저는 아이가 나중에 제 노후 준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우정, 이 3가지 가치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3가지 가치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게임도 있죠? 게임 시켜줘요. 왜? 재밌어요. 게임 즐거움을 줘요. 그거 완전히 나쁜 게 아니에요. 통제력이 없어서 처음에 힘든 거지.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 주면은 오거든요. 제가 어저께 애가 게임을 그만하자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아요? 호진인데, 호진아,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 아빠가 한번 보여줄까? 같이 갈래? 뭐예요? 야, 여기 옆에 수족관에 인디안 보고가 새로 들어왔대. 그거 우리 잡으러 가자. 사러 가자. 그랬더니 게임기 갖다 버리고 아빠 쫓아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제가 막 자녀를 엄청 오랫동안 기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한테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55세 퇴임한 분이 제 교육대 와서 자녀랑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째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야 대화 좀 하자고 아빠랑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든데 아빠는 너와 대화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내가 부탁해도 될까? 아빠는 좀 대화를 해줄 수 있겠어? 부탁하라 그랬어요. 부탁을 해야 돼요. 아랫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 결국에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면 돼요. 남들이 틀렸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름 조금의 울림이 있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